갖고 계십니다. 오늘 도 박사님께서는 코투 소수민족과 협업을 하면서 배운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전통 무형문화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실제로 코투 소수민족 공동체와 일을 하면서 배운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전통 무형문화 보호 그리고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DR은 국제개발보호단이고요. 1990년 4월 26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등과 일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본부가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사업은 공동체 개발입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 개발을 목도하는 것이고요. 지금 베트남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는 가운데 다낭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다낭에서 여기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소수민족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수민족들이 거의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세대 간 전승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어떻게 무형문화 유산 관련된 스킬, 이런 예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코투 소수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 굉장히 흥미로운 별명이 있습니다. 숲의 민족이 있습니다. 이 코투 소수민족은 원래 숲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왔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자급자족 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전통 춤, 전통 음악, 그리고 전통 음식, 또 공예, 직조, 그리고 뜨개질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투 소수민족에 가지고 계신 문화유산을 우리가 사업에 어떻게 통합을 시켰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저희가 전통 직조 문화를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조 문화를 더욱더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관광 산업으로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도 오고 하면서 이런 고유한 특색 있는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게 하는 것이 저희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통 직조 문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홍보 관광 산업을 더욱더 발전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통합을 시키고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하나의 포괄적인 농촌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역 개발을 더욱더 포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맞물려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돕고 수혜를 입힐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소득이 있을지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이게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어렵기도 하고 돈벌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채팅을 통해서 한다든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좀 일깨워주고 할 필요도 있었고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SNS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 훈련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고 청년들이 SNS를 활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했었고 또 어떤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화를 보호를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외지인들의 그런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은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외지인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해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기 인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기술도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친구를 맺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지인들과 커넥션을 형성을 해주고 서로 친구가 되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 모두가 기뻐지고 또 만족을 느끼고 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문화유산 보호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청년들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도 기여를 하고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운영이나 마케팅, 재무, 회계, IT, 또 소통 기술 같은 것들, 또 홍보 기술 같은 것도 교육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라도 우리가 3개의 단계로, 다시 말해 노년층, 중장년층, 또 청년층 이렇게 나눠서 봤었습니다. 청년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많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청년이 마케팅을 하고 회계, 재무, 그리고 IT 스킬을 가지고 있다, 현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소위 말해 중장년층이 노년층과 청년층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충분한 어떤 경험, 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협상 스킬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단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소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면서 또 노년층에게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고 지원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노년층 같은 경우 이런 전통 문화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저희 노인들, 노년층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이야말로, 노인들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 가치를 잘 알려주고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세대가 함께 협업을 해서 모두가 서로 지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저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이해를 하고 본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이런 깨달음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청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커넥션,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다른 청년과 혹은 청년이 다른 여성과 혹은 청년이 다른 기타 사회 구성원과 소통, 그런 커넥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본인들 스스로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하고 탄탄한지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귀중한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더욱더 나아가서 더 많은 청년들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4가지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무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이제 가시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어떻게 하든 사실 무형 예는 혹은 무형 기능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람들에게 보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물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건이라서 가시성이 높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소재와 연결점을 형성시켜서 청년 입장에서도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뜬구름 잡는 것에서 실질적인 어떤 무언가로 유형의 무언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더욱더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2번째는 어떤 명확한 캐리어 패드, 이 캐리어의 경로가 필요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 본인들이 미래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커리어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를 알게 되면은 투자를 더욱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역할 모델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저분처럼 되고 싶다, 내가 저 장인처럼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롤 모델, 역할 모델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면은 청년들이 안전을 느낍니다. 안전성을 느낀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마을에 계속 남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통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지인들이 또 많이 인정을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자긍심 또 그리고 이것부터 결국 희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욱더 밝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느끼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 가치를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자긍심, 희망,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더욱더 선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더욱더 참여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일회성 혹은 이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청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행사가 다른 행사로 이어진다든지 다른 활동으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 간에 걸쳐서 이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세대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서로 더 중요성을 느끼고 더 의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산업적으로 관광을 통해서 혹은 식당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가게를 내가 연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고객들이나 소비자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도 있고 이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개선의 여지를 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더욱더 나아가서 신제품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형문화유산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발굴을 해서 지금 저희 심지어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킨 것이 국제 패션쇼이기도 합니다. 패션쇼를 통해서 전통 직조 문화라든지 어떤 뜨개질 문화 같은 것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예기능을 계속해서 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CBT 관광, 공동체 기반 관광 같은 경우를 통해서 외지인들이 온다 하더라도 외부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본인들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을에서부터 나아가서 다른 어떤 사회에서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런 어떤 대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온라인 투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통을 그래도 팬데믹이 있긴 있지만 외지인들과 어떻게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모던한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을 더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다라는 온라인 투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가게를 통해서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어떤 가시화 노력인 것이죠. 무형문화유산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다른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전통 음식 문화라든지 전통 요리 기법을 사용하는 이런 사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NS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코투 청년들이 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SNS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게 많은 그런 귀감을 또 주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 코투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투어가 두 가지 투어가 지금이 기획이 됐었는데요. 하나는 직조, 공예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아 찍는 문화입니다.
여기에 한번 실제로 참가를 해보시면은 이 코트 소수민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메일을 해보시면은 관심 있으시면 이메일을 해보시면은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저희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밝은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인분들, 또 중장년층, 또 청년층, 심지어 어린이들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있는 것을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마을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또 다른 데서도 기감이 되기를 바라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